네, 오늘 전미자영업연맹 NFIB의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데이터가 91.5로 집계가 되었고 예상치가 92였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직전 달은 91.2였는데 이에 비해 소폭 오른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레벨 자체가 현재의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50년 평균이 98이라는 위치입니다. 이에 비해 33개월 연속 평균 이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낮은 게 아니라 그 간극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과거 경기 침체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특히나 이제 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레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한참이었던 그런 바닥권에서 지금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이게 7월 달에 24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의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8월달, 9월달 흐름을 재차 확인해보면 역시 7월달은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쭉 떨어지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일시적인 반등 패턴이 있었거든요. 이런 유사한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NFIB의 소기업 낙관지수는 경기 침체에 있어서 팬데믹을 제외하고 오랜 선행 지표였습니다. 소기업 낙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선행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나 제가 소기업 낙관지수를 잘 살펴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미자영업연맹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10인 이하와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우 극히 드문 데이터라고 얘기하시지만 미국의 전체 산업구조에서 고용자 10명이 차지하는 게 15%고요. 여기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실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57%를 넘는 비중이 결국 전반적인 소기업 낙관지수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사실 전체 비중이 17%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기업 낙관지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경제 변화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경기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이라든지 투자, 이런 판매 계획 등을 좀 자세하게 데이터로 흐름을 제공해주는 NFIB의 데이터가 향후 경제 동향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 보상이라든지 가격 인상 계획 데이터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흐름은 물가 상승 압력에 선행하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물가 상승 신호를 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고용, 재고, 캐펙스 지출, 물가, 다양한 경제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특히 이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매월 발표가 되고 일관적인 형식에 따라서 꾸준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이 상당히 용이하겠죠.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경기 순환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용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또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더욱이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미국 밑바닥 경기를 가장 직접적인 응답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직접 접촉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 심리의 변화에 빠르게 우리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되겠죠. 따라서 제가 지금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최근 데이터를 쭉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는 기대와 전망, 이런 예측치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재고 현황, 캐페스 지출 이러한 하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9월달 전반적인 비즈니스 업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 데이터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1을 기록했어요. 직전 달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렇게 가장 낮았던 구간은
40년 만에 최악이었던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대 전망 자체가 집계 이래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반등을 하면서 올해 7월달 전반적인 소기업 낙관 지수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 전망에 대한 상황이 개선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실제 하드 데이터가 좋아져서 이런 반등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게다가 이렇게 높아진 기대 전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 자체가 경기 침체 레벨 하단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셧다운이 됐던 상황보다도 업황 전망이 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런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역설적 낙관주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비즈니스 업황 전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런 반등한 위치 자체가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경기 침체 하단 레벨에 위치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9월 매출 기대에 대한 데이터는 마이너스 9를 기록했어요. 직전 달 마이너스 18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위치 자체는 매출 기대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추이로 봐야 되고요. 이 데이터 자체를 있는 그대로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명백한 경기 침체 수준의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 흐름상 이렇게 판매 추세가 약한 것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어닝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면 9월달 데이터가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어요. 지난달에 비해 소폭 오르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변화고, 장기적인 추세 보시면 오랫동안 수익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이 바닥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체 라인을 이탈을 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까지 감소가 된 것이고,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적에 대한 위축은 상당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재고 현황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3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 마이너스 9에서 더 감소를 한 것이죠. 이렇게 절대 재고 수준 자체가 낮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지금 레벨 자체를 조금 확대해 보시면 코로나 때의 저점과 비슷한 레벨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재고 구축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업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전망, 기대, 심리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직전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도 있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고가 직전 달도 낮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제는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 어닝도 지금은 하단을 이탈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 흐름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졸트 보고서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노동력의 절반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일부 변동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9월 NFIB의 구인 건수는 34로 집계가 됐어요. 직전 달 40에 비해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졸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채용, 인디드의 민간 고용 채용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선행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파른 졸트 구인 건수의 감소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이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의 구인 건수는 지난달 대비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따라서 전반적인 구인 건수의 장기 흐름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더불어서 채용 계획 흐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안에 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채용 계획 자체가 감소 추세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일부 반등하는 변동 구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 흐름으로는 채용 계획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채용 계획만으로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이 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어서 재고가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고 실적도 지금 이례적으로 상당히 낮은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채용 계획이라든지 실제 구인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고용 흐름이 감소 추세를 나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NFIB의 보상 계획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 하나가 어느 정도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데이터는 23%로 나왔는데 23%는 향후 3개월 동안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직전달 20%에 비해서 3%포인트가 지금 반등한 그런 위치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의 반등 위치가 사실 팬데믹 이후 단기 저점이 24년 5월달 18%였거든요. 여기서 5%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 단기 고점이 30%였으니까 여기서는 7%포인트가 낮은 레벨입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향후 임금 상승 압박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보상 계획 데이터이고 앞으로 보상 계획을 하겠다는 흐름이죠. 다만 실제 보상 계획은 32%가 단행을 했습니다. 32%는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한 흐름이죠. 따라서 직전달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달 보상 계획에 대한 반등 흐름이 상쇄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물가 하락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이 보상계획, 임금계획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항목입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상계획 데이터가 지난달 대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실제 보상 단행한 부분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 하락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보상 데이터를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20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월별 데이터로는 23이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거해놓고 보면 아직 20이라는 낮은 레벨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낮은 수준으로 이어가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ECI 고용비용지수를 선행해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금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선행 지표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PI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 변화가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CPI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 컨센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와서 우려되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NFIB 데이터로는 9월달 25%를 기록하면서 직전달과 변함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재차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 전저점이 23년 4월 21%까지 떨어졌던 구간인데 여기서는 반등을 했죠. 다만 단기 고점이 이번 3월 33%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8%포인트 하락한 위치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응답이 꺾여서 지금 다시 낮은 구간으로 떨어졌고 이런 흐름이 8월 달에 이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인 평균 판매 가격 인상 비율에 대해서도 9월달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과 변함이 없었고요. 6월달 27%에서 계속 감소 추세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격 인상 비율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소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흐름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왜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냐? 소비 수요가 많이 둔화됐고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 심리 보시게 되면 또 낮은 그런 최근 미시건대 데이터도 확인해 드렸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들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데이터에서도 실적 쇼크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레벨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 심리 상당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들은 늘 힘들다, 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하드 데이터만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구인 건수 흐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위치는 팬데믹 이전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실제 재고 흐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팬데믹 상황과 유사할 정도로 재고가 감소한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재고부터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경기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보기에는 아직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9월달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여실없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특히나 이제 캐페스 지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방향성 없이 뚜렷하게 유지되는 흐름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하단 레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9월달 51로 집계가 되었고, 특히나 이제 캐페스 지출 관련해서 해석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전망을 판단하는 그런 대기업의 캐페스 지출로 보시기보다는 중소형 기업들만의 영세한 비즈니스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캐펙스 지출이 유지되어야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 여기서 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팬데믹과 같은 극단적인 비즈니스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여기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 레벨 자체가 바닥권으로 위치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NFIB 불확실성 지수가 지금 여기입니다. 75년 NFIB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에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적이 없어요. 9월달 103을 기록을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늘리지 못하고 있고 실적도 안 좋고 채용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쁠 수 없다라는 그런 바닥에서 나오는 역경의 희망, 역설적 낙관주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전망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최근 7월달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졌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대에 대한 부분만 반등을 했고, 사실 반등한 위치 자체도 과거 경기 침체 하단 레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등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미래의 기대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 데이터는 반등했지만 실제 어닝이나 재고, 하드 데이터의 흐름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걸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찌됐든 8월 9월달 헤드라인 자체도 재차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소기업 낙관지수의 흐름을 다시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게다가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압박이 삼중고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들에게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는 소비 심리가 극단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경기에 대한 확신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재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함에 대한 지수가 극단까지 치솟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펀더멘털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